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현대인의 눈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명 위험이 높은 망막 질환을 앓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안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망막 전막입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망막 전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재홍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은 눈의 쓰임새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다 보니까 눈 건강에 대한 걱정과 또 관심 또한 당연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망막 전막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눈의 망막이라고 한다면 카메라로 치면 필름 자리입니다. 네, 그만큼 눈 안으로 들어온 상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 필름처럼 아주 얇고 섬세한 막이 눈 뒤쪽에 마치 벽지처럼 발라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망막 전막은 넓게 보자면 황반변성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질환의 무서움이 덜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검진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은 그런 질환입니다. 망막 전막이라는 말 그대로 망막이 앞에 막이 하나 더 있다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막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그 망막 전막이 심해지게 되면 뒤쪽의 망막 부분도 손상이 되어서 상이 구부러져 보인다든가 시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 망막 전막입니다. 네, 사실 눈에 잠깐 이물질만 들어가도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눈에 막이 하나 생긴다면 엄청 불편할 것 같거든요. 눈에 찌꺼기 같은 이 막은 왜 생기는 건가요? 원래 우리 몸에서 어딘가 피가 나게 되면 밖으로 흘러버리면 그만이지만 눈 안에서는 그런 조직들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피라던가 또는 조직의 일부가 눈 안쪽의 벽에서 살짝 떨어져 나오게 되면 눈 안을 부유하다가 그것이 보이면 비문증이라고 부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들이 이제 눈 뒤쪽으로 가라앉아서 그것이 눌러붙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눌러붙은 막 그런 딱지 같은 것이 망막 전막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왜 그런 조직이나 피가 눈 안에서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시가 심하신 경우에는 망막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빈도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혹은 눈 안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지속적으로 상처가 아물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비문증이 많아지면서 망막 전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스로 시력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안과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막 전막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망막 전막이 병원에 많이 오시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건강검진에서 진단이 되어서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하시면 이 망막 전막이 안저 사진 검사를 통해서도 쉽게 초기에도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 망막 검사를 의뢰받으시는 식으로 안과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초기에 생기는 망막 전막은 90%는 수술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막이 너무 두껍다든가 오랫동안 풀리지가 않고 또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한다면 눈의 망막, 필름 자리가 우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필름이 우그러지면 상이 구부러져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전쯤에 정밀 검사가 없었던 시절에 많이들 했던 방법으로는 이 바둑판과 같은 것을 보면 선이 구부러져 보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망막 전막을 진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되게 시력이 떨어지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또 3분 이내에 어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눈이 침침한 증상을 단순히 노안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 점막은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개 굽어 보이는 증상을 느끼신다던가 또는 이것으로 해서 시력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망막 점막이 아주 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망막 점막이 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눈 영양제 정도만 드시면서 시세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 망막 점막의 수술은 백내장보다는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눈 안쪽 망막의 유리체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어야 하고 망막 위에 덮여져 있는 그 얇은 막을 망막 점막을 이렇게 제거해 주어야 하는 수술입니다. 뭐 아주 쉽고 단순한 수술은 아니지만 망막 점막이 심하다면 수술의 결과가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마냥 미루시는 것은 좋지는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과한 스마트폰 사용은 눈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눈과 바꿀 순 없겠죠. 눈에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복부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척추도 함께 강화시켜주는 비틀기 자세입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발등을 밀어주시고 다리는 모아주세요. 양손은 머리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다리를 사선 방향으로 뻗으며 상체를 일으켜 상체를 왼쪽으로 비틉니다. 자, 이때 오른 팔꿈치와 왼 무릎 바깥쪽 가까이 가져가 주세요. 마신 호흡의 제자리, 내쉬며 왼 다리를 뻗어 상체 반대로 비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쪽, 마시며 제자리, 내쉬며 오른쪽. 자, 비트셨을 때 반대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번쩍 들리지 않도록 반대쪽 골반 바닥을 향해 눌러주면서 30회 진행해 주세요.